한동훈이 낸다는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한 컷이라는 책 제목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트를 못해서 한이 맺혔나? 한 컷을 하고 싶나? 진짜 한 컷이라는 게 그 네. 한동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한동훈은 유일하게 칭찬하는 점이 그거예요. 셀카를 우리나라에서 셀카를 제일 잘 찍어. 그 인정한다니까. 그래 역시 한 컷이고. 그러니까 늘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나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책 낸 건가요? 네, 이번에 뭐 책을 내고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책을 1년에 2번이나 낸다고. 콘서트 하지 말자는 양반이 이게 그냥 SNS에 있는 글들 네. 발췌했는데 이게 얼마나 닫힌 소통 방식이냐면 네. 사람들이 거기 가입해서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지가 답글 다는 글만 공개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비판적인 글들은 아예 공개도 안 되게 막아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공산주의적 온라인 홈페이지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 맘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책 내면서 이게 책값이 또 2만 원이 넘어. 라면 받침대를 2만 원 주고 사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그렇죠. 아, 그리고 책이라는 게 뭐 시간이 좀 있어야 쓰거든요. 남들은 다 이렇게 아스팔트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한가롭게 책 쓰는 게 과연 좋은지.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월 달 그 대통령 탄핵 이 와중에 많은 사람 시민들이 거리 나와서 막 윤석열 외치고 이럴 당시에 그때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나 책 썼지롱 하고 나타나니까 난 그때 좀 황당하더라고. 진짜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온라인에 있는 글과 답글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건데요. 지금 촌철살인의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한 컷에서 네. 남긴 글로 책 낼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서 지랑 지 가족들이 쓴 글을 모아가지고 책 내라. 그러면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이다. 네, 그거 진짜 한번 모아가지고 누가 책이라도 내면 국회의원들이 보면요. 끔찍해가지고 지금 뭐 당무감사가 적절하니 못하니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양반들 입도 뻥긋 못할 겁니다. 근데 당원 게시판에선 저는 이제 예전에 당원 게시판을 제가 한파 시절에 좀 응원했었던 이유가 전 이거였어요. 야, 그것도 응원을 했었어요? 아니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그 한동훈 딸은 MIT 가서 공부할 텐데 야 걔가 설마 했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화번호가 똑같아 젠장. 그럼 한동훈이 맞잖아. 이거 욕해야 되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가족 명의를 도용해서 욕한 거잖아. 그 그러니까. 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딸 명의를 엄마인 진은정이가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한동훈도 자기는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을 믿었다니까요. 그때는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때는 한동훈이 쓴 게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야 당원 게시판에 글 쓸 수도 있지 익명으로 쓸 수도 있지 그걸 왜 밝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지. 하나만 해야지 않으면 그때 이제 저처럼 그냥 뭐 속아서 그랬다면 지금 분노하는 게 맞고 그렇잖아요. 그 변명의 방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라는 인간이 자기 가족 동원해서 이렇게 욕하고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 욕하고 이런 거는 사실 옳지 않은 거지. 아무리 익명이라도. 그러려고 익명성을 준 건 아니고 더구나 그게 국민의힘 사이트잖아요. 그게 뭐야. 그리고 여론 조작이지 여론 조작. 드루킹은 왜 그러면 구속됐냐고. 요거 쇼츠 하나 나왔습니다. 피디님 방금 서민 교수님 발언 서민이 말하는 당원 게시판 사태 이 제목으로 쇼츠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조회수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쇼츠는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쇼츠는 각오로. 또 강하잖아요. 네. 쇼츠의 남자. 근데 서민 교수님이 여러분 실제로 보면 쇼타지가 않고 굉장히 톨하세요. 진짜 키가 크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톨만 먹습니다. 키가 실제로 몇이세요? 76. 그러니까 키 높이 안 끼고 76인 거잖아요. 아, 키높이 전 신발이 딱 달아가지고 바닥이 아주 2mm밖에 안 되는데도 76이에요. 저도 네. 키높이 하면은 85야, 나도. 그렇죠. 네. 10cm짜리 그 이상한 기괴한 굽에 높이 신으면 185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머리도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더 90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사람들이 이제 저 보면 놀라는 게 생각보다 키가 크네요인데 제가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할 때 76.1이었거든요. 오, 네. 76.1. 근데 저도 이게 귀찮고 오. 불편해서 키높이 같은 걸 평생 안 하고 낮은 굽에 운동화만 신고 다녀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한동훈이 장관할 때 사진 찍으면 저보다 키가 컸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었잖아. 맨발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나란히 서서. 맨발로. 사우나 한번 만나죠, 사우나. 네, 제 소원입니다. 맨발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이야, 싶다. 네. 진짜. 장치고 막상 보면은, 되게 날씬하고, 그래도 뭐 균형 잡힌 그런 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얼굴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제 얼굴이 어때서요? 얼굴이 약간, 얼굴 보면 이제 살이. 얼굴이 크다고요? 아니,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얼굴 보면 약간 살이 쪄 보이는. 요새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 아니, 복수가 아니라, 네.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니까, 왜 그래요, 진짜. 네. 좀 토니님이 미니행님 후디 통진당 색깔 아니냐 농담이다. 통진당? 라고. 통지다 이 색깔이야? 여러분 몰랐어.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그 서민 교수님의 DNA에 있는 좌파 본색을 우리가 빼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빼려면 조금 힘이 든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진짜 억울한 게 조금 힘이 든다. 제 아내가 네. 저희 집 구조가 아내가 사가지고 네. 던져주면 제가 그거 주워 입는 건데 제가 지금 몇 정말 년째 옆에서 그걸 빼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빠져. 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6,000명 안 채워주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잖아요. 5,000명 넘었는데 네, 지금 야, 5,400. 5,400. 네. 조금 이제 말이 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화수목 다 월화수목. 8,000, 9,000이었는데 아, 금요일은 진짜. 요일 타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책을 내든 토크 콘서트를 하든 이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치던 간에 당원들이 함께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국민의힘이다. 내년 지선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갤럽 안 믿지만 갤럽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랐잖아요. 그렇지. 아니 뭐 사과 안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졌다며. 네. 맨날 갤럽 보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갤럽에서 이재명이 망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면 이거는 장동혁 잘했다 장동혁의 뚝심이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고요. 편파적이지. 맨날 국힘 이러다 망한다는데 지지율이 오르잖아. 왜 그런 거야? 그리고 김모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뭐 후보 뽑을 때 국민 여론 50% 해야 된다. 국민 여론 30% 하고 당원 70%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 망하는 길이다 했는데 제가 거기 댓글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아니 그럼 국민 여론 당에선 버림받고 당에서는 지지 안 하는데 국민 여론에서 앞서받고 당선이 되면은 그런 사람이 과연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조경태 같은 사람 그렇잖아. 조경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국힘 지지율은 10%가 안 되는데 국민 지지율은 높아.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선거 뽑을 때 뭐 그런 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뭐 당대표 같은 그런 거 당직 뽑을 때조차도 그런 거를 사용한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국회의원도 민주당은 진짜 별걸 다 해도 맨날 이기는데 우리가 과연 제도 때문에 지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서 지는 건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좌경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56%, 60% 이 넘나드는 것도 사실 이 좌경화가 얼마나 심한가. 여러분, 어느 나라, OECD 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재판을 강제로 중지시킨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정말 우리 좀 반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뭐야 이게? 나 이거 보고 진짜 항상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이 나와서 뉴스를 보기가 싫어. 하지만 그럴수록 보잖아. 그래서 오늘 뉴스는 뭐죠? 네, 오늘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요. 그거 일단 해야지. 징계 얘기하자. 검사장. 그것도 할 건데요. 예. 잠깐 어우리님 슈퍼챗 먼저 소개할게요. 아, 예. 저도 서민 교수님처럼 한동훈 지지하다가 탈출한 사람인데 당원 게시판 가족들이 직접 썼다고 하니까 진짜 역겨요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한동훈이 솔직하게 사실 내가 그때 대통령 미워서 내가 썼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미리 얘기했으면은 뭐 참작이 조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미 늦었어. 이미. 그때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왜 당원 게시판을 뒤지고 뭐 핵폭탄 터뜨리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조진웅도 마찬가지인 게 조진웅도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조진웅이 자기 과거를 스스로 까면서 반성을 했냐고. 아니잖아. 그냥 디스패치가 까니까 갑자기 나 은퇴한다. 이게 무슨 반성이냐고. 반성이 아니라고. 이거는 반성이 아니에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당원 게시판에서 무슨 사과를 해서 사과를 안 했지. 솔직히 얼치절하지 않아? 진짜 자기 그 가족들 동원해서 하는 게 얼마나 더구나 미국간 딸까지 동원해갖고 이게 뭐야. 전화번호는 왜 통일해 그러면. 하지 말지 그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민 교수님의 시원한 이야기 쇼츠로도 나올 테니까요. 저희 멸콩TV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쇼츠도 많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다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정유미 검사장 문제도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유미 검사장이 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정치적인 이유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유미 검사장이 굴복하지 않고 그냥 사표 쓰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가처분과 소송에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용기를 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그러니까 항소 포기라는 그런 초유의 사태, 이거에 대해서 항의했던 검사들이 이제
이제 대거 좌천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지검장을 비롯해서 지검장 3명이 법무연수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수사랑 동떨어진 곳이라서 사실상 좌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유미 검사장은 그 전에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명태균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이미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무연수원에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켜서 대전인가 그 검사로 보냈더라고요. 진짜 치졸하다, 그렇죠? 이거는 나 이거 보면서 손이 떨렸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마치 이거는 교수를 갖다 조교로 강등시켜 갖고 어디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미가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것도 외부로 한 것도 아니고 사내 게시판에 이 프로스가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면서 항소 포기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번 정권은요, 이재명 정권은 항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명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혁신처도, 공무원들이, 명령에 부당하다 그러면, 복종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항명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인 그 박정훈 대령 있잖아요. 그 수사단장이었던. 그 인간을 갖다 다시 해병대로 복지시켜서, 결국 별까지 달아준 게 바로 이번 정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검사의 항명은 나쁜 것이고 군의 항명은 좋은 것이냐? 오히려 검사는 말이죠. 2003년에 이미 상명하복이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없앴다고. 그때 참여연대가 막 만세 부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와서 검사가 항명도 아니야. 비판했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수사를 가지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 이걸 가지고 경질을, 좌천을 시킨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거야. 좋은 항명이 있고 다른 항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항명에는 좌우가 있어. 그래서 좌파한테 항명하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고, 보수한테 항명하면 그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백혜령 같은 경우도, 백혜령도 사실 대통령 명령 따라 행정부 소속이니까 당연히 대통령 명을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드러그에 대한 세관 드러그 수사 외압을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딸들의 영웅이 됐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항명이야. 그런데, 개딸들의 영웅이니까 이재명도 함부로 못해서 이제 이문정이랑 같이 가서 수사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갖고 또 비판했어요. 대통령이 글로 가라 했으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항의했는데 이 백희룡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 백희룡 이런 항명이면 당연히 진짜 북한 같으면 아우지로 가야 되는 건데 백희룡은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와, 너 이거 보고 너무 놀라워 진짜. 그러니까 개딸들의 지지를 받은 좌파는 어떤 짓을 해도 정말 이거 괜찮고 정말 자기 소신을 이 프로세스에 쓰면, 검사 탄핵 게시판에 쓰면, 이거는 좌천해서 검사장까지 박탈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서민 교수님이 단독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순간 저희가 실시간 시청자 6,000명을 돌파했다가 다시 갑자기 300명이 빠지면서 5,700이 됐는데, 어쨌든 6,000을 한번 찍었으니까 그래도 기운내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칠까요? 저는요, 유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한번 찍는 게 목표죠. 그렇죠. 네. 찍었으면 된 거죠. 이런 놀이 있잖아요. 점프해갖고 저 선 닿기까지 하는 거. 나 그런 놀이를 좋아해. 조희정 님이 국민의힘에서는 눈치 보느라 취소한 쿠팡 택배 토론회 개혁신당이 개최했는데 우재준이 갑자기 앞당겨서 포스터도 표절해서 진행한다 공지했다. 이런 것도 다뤄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 쿠팡 택배 문제나 새벽 배송 금지 문제 같은 민생 문제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더 민감하게 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금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사실은 평소보다 실시간을 덜 보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그리고 검사를 누구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망신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내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해지고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독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독재지만 진짜 찐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유미 검사장의 이번 정성호에 대한 가처분과 소송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추미애의 징계에 맞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소송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정유미 검사장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내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독재나 검찰 무리한 인사나 이런 것들이 역사의 잘못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유미 검사장의 소송에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기사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응원을 해주고 용기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좌파였잖아요. 그러면 정유미를 벌써 영웅으로 만들고도 남았어. 아, 그럼요. 네. 진짜 정님이 영웅되고 진짜 뭐 다음 출마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뭐 진짜 정말 여러분 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거 진짜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없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몇백 년 동안 없던 일을 이 정권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악한 정권에 대해서. 아니, 이재명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여순 반란 사건을 여순 사건으로 막 승화시키면서,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뭐, 항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정도 한 것도 안 받아들이나? 이게 정말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진짜. 그래서 네. 좌파들이었다면, 네. 정유미를 영웅 만들고도 남았을 텐데 네. 사실은 보수 우파가 그런 면에서 좀 느리고 답답해요. 아, 안 되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30초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 알리는 말씀 듣고 와서 이재명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방송 탄압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네. 대놓고 면박을 주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전재수가 돈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언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 알리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폭락이 정치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지금 히스테리를 딴 데로 부리고 있어요. 네. 오늘 편파 유튜브 아니냐 의심된다면서 진짜. 종편이 공정한 거 맞냐. 이거 방미통이 지들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자르려고 없애버리고 믿자 하나 붙여서 그렇지. 미디어자 하나 붙여서 방미통일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종편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제대로 민주당의 실정을 지적하지도 않고 한 딸들, 한동훈 똘마니들지나 출연시키면서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재명이 과거에 자기가 TV조선 반드시 폐간시킨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지금 슬슬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송 탄압하는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얘네 좌파는 원래 계속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방송 상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 어느 정도 방송 장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민영화까지 했던 YTN을 다시 공영방송으로 돌려가지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짓까지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 얘네들이 그러면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 쫓아냈죠? 그리고 그 이진숙 위원장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 연대 교수거든요? 이 사람, 좌파 폴리페서입니다. 완전히 좌쪽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방미통일 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미통일 위원 중에 한 명은 민변 출신이야.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전문성은 쥐꼬리만큼도 없고 오직 정권이 시키는 건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잔뜩 방미통에 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방송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종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종편이 답답한 게 왜 답답하냐면 보통 이제 패널에 4명 나오잖아요. 근데 2명은 민주당에 꼭 나와. 그리고 2명은 우리 쪽에 나오는데 우리 쪽 사람도 1명은 배신자야. 그래갖고 3대1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근데 MBC 같은 데를 보면 MBC는 그냥 까놓고 진짜 완전히 자기네들만 불러가지고 지네끼리 말 잔치를 벌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 같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TV조선가 사실 근데 얘네들이 종편을 갖다 그렇게 반대하기도 했지만 종편 생긴 다음에도 끊임없이 종편을 갖다 마타도하고 2020년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때 채널 A 말고 TV조선을 없애려고 맞아요. 점수를 조작까지 했던 게 바로 좌파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냐? 종편만 없으면 이 TV가 아주 평화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보루가 종편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성에 못 미치지만 이런 거라도 있는 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걸 못 봐주는 게 바로 이제 이재명 정권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한 딸들 출연시키고 뭐 이재명 정부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들 배제하고 해봤자 이재명은 종편을 봐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편이 살아남는 길은 뭐냐? 독을 품고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눈치 본다고 예쁨 받는 거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이 냉엄한 현실 인식을 오늘 이재명의 이런 노골적인 방송 탄압 메시지를 보고 종편 관계자들이 저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편도 좀 이제 너무 좀 우리 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자꾸 부르지 말고 어쨌든 이제 보수의 편에 확실히 서서 좀 좌파들과의 좀 전쟁을 펼쳐야지 지금처럼 우린 중도야 장동혁 싫어 이런 노선만 계속 견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방선거 박살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편이 한 명도 없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편도 둘 중에 하나야. 종편은 없어지던가 아니면 친민주당 방송이 되던가 이 길밖에 없어요. 자기들 좀 자기들 뭘 역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종편을 원했던 거에 대해서도 2011년 그 당시 출범할 당시에 종편이 가지고 있던 기대, 편파적인 방송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진짜.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업무 보고 와중에 이학재 지금 인천공항 사장이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요. 국민의힘에서 3선을 한 중진 의원이죠. 이분 보고 이재명이 말이 참 기십니다. 왜 묻는 말에 대답 못하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니 대통령이 업무 회의를 하면서 네. 아무리 지난 정부 임명한 인사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면박 주고 망신 주고 인권 침해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으면 아마 바로 탄핵이라고 거리에 쏟아져 나올 이건 나올 좀 해도 텐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말이 기십니까가 뭐야? 말은 높임말을 쓰는 그 말에는 존대를 하는 게 아니야. 말이 기네요 이렇게 말이 기십니다가 뭐야? 난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누구한테 그랬다고 이재명이 이학재 사장한테. 이학재 사장이 누구죠? 인천공항 아, 사장이고 삼선 맞아. 의원이라고 제가 방금 1분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기억이 5초야 5초. 왜 뭘 그래 하시는 거예요, 5초. 도대체 방송을 같이 하는 이학재 인천공항 상.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정권에서 나온 인사는 모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짜쳐요. 너무 티가 나.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을 보고 무슨 생각을 드냐면 참 한동훈스럽다. 이렇게 짜잘짜잘하고 사람이 짜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정권 공공기관장이라 마음에 안 들어서 압박을 막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다 있는 데서 지가 이렇게 괴롭히면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 잃었을 때는 뭐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해야 된다 이러더니 이제 정권 바뀌니까 공공기관장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고 진짜 내로남불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지 정말 저는 그게 태생적으로 안 돼. 나는 좌파일 때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몇 안 되는 좌파였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수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 저랑 같이 좌파 하던 있잖아. 다 지금 조국 빨고 지금 막 별짓 다 하잖아. 유근이 뭐라는지 알아? 유근이 우리 조진웅 옹호하려고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어딨냐고 하다가 나중에 글을 다시 썼어요. 내가 조진웅 편든 거 아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편들었네. 이것이 바로 좌파야.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쳐놓고 나중에 내가 쉴드 언제 쳤냐. 이렇게. 야 진짜 차라리 저처럼 있잖아요. 저처럼 들은 거 5초 만에 까먹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네, 서민 교수님이 이제 저를 한참 욕할 때는 과연 부끄러웠었나라는 게 제가 궁금하긴 한데요. 굳이 그런 걸 물어보진 않고 기분 좋은 불금이니까 또 중요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옆에 쓰러져 계십니다. 지금 네 옆에 기절해 계시는데 뭐 물어볼까요, 여러분? 물어보지 말고 넘어갈까요? 네. 그 영상들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영상들은 뭐 많이 남아 있겠죠. 빨대왕 가면. 그렇죠. 네, 여러분이 물어보라는 말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통일교. 통일교. 이게 이제 통일교를 국민의힘 해산시키려다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다 잡아먹히게 생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재수에 대한 증언은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단순히 3, 4천만 원 현금만 준 게 아니라
까르띠에와 불가리 시계를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 거의 빼박이거든요. 대박이죠.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재판 중에 나온 얘기인가요, 이거? 재판 중에 드러난 특검 얘기. 진술 네. 뭐 이런 데서 나온 재판 거예요. 중에 뭐 진술이 확보됐고 이게 8월 달에 진술이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돈 받았다고 구속을 하고 민주당 애들이 뭐 확정된 사람은 3명이고 15명 정도가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묻어버렸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갖다 그 조직적인 헌금이 뭐 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묻어뒀다는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31조 2항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인이 후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특검은 어느 거는 불법 후원이고 국민의힘 쪽은 불법 후원이고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런 잣대를 펴다가 나중에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아니 너무 웃기잖아. 이 민중기 특검이 일단 출범 자체부터 글러먹은 게 민중기 특검은 여러분 우리 법 연구회 판사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중립적이고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없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 특검으로 구속되거나 뭐 영장 친 사람 중에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랑 관계가 없어. 사실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여사랑 대체 어떤 관계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관계 없는 사람을 계속 국민의힘 사람을 들이면서 제목은 김건희 특검.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거기만 짧은 시간 수사해야 되는데 얘는 외연을 점점 넓히고 있다가 역풍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계속 좀 하세요. 저 그냥 경청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말이 꼬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그런 거지.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아 진짜? 저기 하여튼 이번에 그 전재수가 4천만 원 현금을 받았다고 딱 구체 나오고 시계니까 딱 말했잖아. 그쵸? 근데 전재수가 뭐라 했냐면 나는 30 이후에 시계 안 찼다라고 하는데 시계를 안 받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시계 무슨 시계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 시계 안 찼다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요? 5천만 원 넘어서? 정치자금법일 때는 7년인데요. 어. 뇌물죄가 되면 15년이거든요. 맞아. 이게 뇌물 청탁을 했잖아. 그리고 정동영 같은 경우도 정동영은 10분 잠깐 만나고 청탁만 어디 뭐 통일교회 그 성지에 가가지고 잠깐 10분 동안 통일 얘기만 했다 그러는데 왜 통일교랑 하지?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당시에 아무 직위가 없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거 돈을 뭔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간 거야. 돈을 안 받았으면 뭐하러 몇 시간 걸려서 거길 가냐고. 절대 안 그래. 돈을 안 받은 사람 어떤 줄 알아? 내가 돈 줬잖아. 무슨 소리냐고. 저 응이라 그랬잖아, 지금. 언제 무슨 소리냐고. 돈은 무슨 돈이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거기 통일교 그 본부까지 가가지고 돈 안 받았다? 어이가 없잖아. 그럼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통일 얘기 10분 하려고 가는 사람이 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필살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짜? 제가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집에 있었어, 제 까르띠에가? 시계 중에 이게 한 10년 전에 산 건데요. 아주 오래 전에. 그런데 이거는 까르띠에에서는 그래도 제일 저렴한 축에 속하는 거고요. 비싸요. 근데 여러분 뭐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전 당연히 내 돈 내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갖고 왔느냐? 이런 거든요. 특정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시계나 이런 것들은 살 때 구매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본인이 샀든 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샀든 까르띠에와 불가리를 살 때 이걸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 샀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오간 거는 시간이 지나서 밝혀내기가 힘든데 시계가 오갔다? 이건 너무 밝혀내기 쉽고요. 전재수가 30 넘어서 이거를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계는요. 저도 완전 시계 매니아인데 그냥 사놓고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막 관리하고 하고. 그리고 시계는 황금성이 좋아서 이거를 중고로 팔기가 너무 좋아요. 중고로 팔면 거의 새 것값 받거나 어떤 시계들은 새 것보다 더 비싸게도 받거든요. 시계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까르띠에나 불가리면 여성 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선물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 줬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시계 안 찼다라는 거는 정말 대도 아닌 변명인 거고 경찰이 어제 이제 윤영호를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냐면 되냐면 까르띠에랑 불가리 어느 지점에서 샀냐. 그것만 물어보면 까르띠에 코리아랑 불가리 코리아 가서
진짜 구매 내역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건 빼박이에요. 이건 무조건 구속이에요. 이건 제가 워낙 좋아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정치권 최고의 명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오늘 일부러 이거 차고 다니면서 좌파 방송에서 민주당 사람들 놀리려고 제가 차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내가 실물 갖고 와서 막 깐죽거리니까 멘붕이 나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 막. 그리고 진짜 웃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정치권에서 까르띠에 시기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가부 장관 탈락한 강선우 의원입니다. 아, 진짜? 강선우 의원은요, 하고 다니는 스카프가 다 에르메스예요. 근데 그거는 에르메스 그렇다 치고, 까르띠에를 한 개만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까르띠에를 한 2개, 3개 돌려 차는 게 공식 석상에서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저는 강선우 까르띠에를 뭐 통일교에서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교롭다는 거예요. 그 강선우가 통일교와 연락하는 접점이었다. 이재명이 대선 나올 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얻겠다고 스테판 커리라는 NBA 선수들 연결하려고 하고 뭐 짐 로저스나 뭐 이런 석학들 만나고 했잖아요. 통일교 측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랑 어프로치 되면 강선우한테 전달해라 라고 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강선우는 까르띠에가 하나가 아니라 까르띠에 여러 개를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재밌죠? 진짜. 이런 이야기 어디서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참 재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우 성공했구나.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저 롤렉스 이거밖에 몰라갖고, 네. 까르띠에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시계야. 굉장히 유명한 보석 브랜드인데 시계도 많이 차고 그렇구나. 불가리 시계 같은 경우는 뭐냐? 여러분 불가리는 이거 여자 브랜드 아니야? 보석 브랜드 아니야?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이서진 씨가 불가리 시계의 홍보대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꽃보다 할배들이나 이런 예능 프로에 다 불가리 시계만 차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는 되게 비싼 시계인데 중요한 건 뭐냐? 전재수가 안 찼어도 이거는 팔리기 너무 쉽다. 팔리기 쉽다. 그러니까 중고로. 그러니까 현금보다 어떻게 보면 금처럼 시계 같은 경우는 중고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30살 이후에 시계 안 찼다라는 거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저는 전재수가 시계를 시계를 좋아하는 거 알고 선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 시계를 선물하면 안 차거든.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뭔지도 이럴 수 있는 모르고 거죠. 그런데 네. 시계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명품시계 한 거니까 저는 미리 다 뭐 받을 게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서 한번 한 거 같은 맞춤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니님 하여간 좌파들 까르띠에 무지하게 좋아하네. 양산 브로치도 까르띠에 아니냐라는 네, 그때 재미난 의혹에 대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저는 좌파들 시계 참 좋아한다.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난 내 돈 내 산우다. 제 돈 벌어서 제가 산 거 구매 내역이 다 있어요. 남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으면 안 그런데 되지. 이 정도로 브랜드까지 특정된 거는 빼박이에요. 대박이다. 못 빠져나가. 제가 아까 말했죠. 이력이 다 남아있다고. 이거 못 빠져나가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찔렸으면 미국에서 오자마자 사퇴를 하냐고. 사퇴를 안 하고 싸우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받았으면. 근데 업무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뭐 사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봐도 빼박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못 빠져나가고요. 못 빠져나가지. 이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 덮치게 됩니다. 네. 그럼 나중 되면 통일교 당원들이 민주당에 얼마나 많이 가입했는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참고로 좌파들이 시계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더럽게 안 지킨다. 내 좌파 시절에 내 느낀 거. 그리고 시계는 좋아하는데 시간은 안 지킨다. 시간은 더럽게 안 지켜. 네. 네. 그리고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또 있지롱. 보좌관을 또 좋아해, 보좌관을. 우리 저기 제 천안에 박완주 의원이라고 있는데, 네. 보좌관 너무 좋아하다가 징역형 받고 날라갔잖아요. 네, 성추행으로 징역 네. 1년이 확정됐죠. 그 박완지 후계자가 물론 자기 보좌관은 아니지만 장경태인데, 우리 장경태도 끊임없이 환기를 시켜줘야 돼. 아니 조진웅 이 인간 때문에 장경태가 묻혔는데, 장경태는 묻히면 안 돼. 왜냐하면 장경태는 그 자체도 되게 더러운 짓을 했지만 그 후에 대응 과정이 너무도 파렴치한, 한때 얘가 페미인 것처럼 활동했던 그거에 너무 토나오게 정말 저질이야. 그래서 장경태 사건은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나갈 때마다 환기를 시켜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나게 딴 데서 못 듣는 이야기, 어디서 못 듣는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게 멸콩TV의 장점이거든요. 까르티에나 이걸 처음 들었어. 제가 일부러 찾았어요. 제가 이거 한 3년 만에 찬 거예요. 저기서 잘 안 차고 다니던 건데, 산 거는 한 10년 됐는데, 이걸 왜 차고 나왔느냐? 나 이거 똑같은 거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좌파들한테 보여줬다고.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무슨 말을 못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멸콩TV에서는 또 진지하게 하지만 좌파 방송 나가서 토론할 때는 이런 별의별 수단까지 써가면서 걔네를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불가리도 좋은 시계인가요? 불가리도 좋죠.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다 넘어요. 거기서 싼 것들은. 근데 어떤 시계인지 품목은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이아몬드 막 박히거나 금으로 만든 시계면 몇 천만 원 억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어제 구치소 가서 윤영호 조사할 때 딴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뭐냐? 얼마짜리냐? 어느 지점에서 샀냐만 물어보면 그 구매 내역이 본사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바로 특정됩니다. 바로.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얘네들 제가 이제 이번 조선일보 이제 쓰는 날이 내일 모레인데 이거 쓰려고요. 진짜 얘네들은 이슈로 덮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범죄를 또 다른 범죄로 덮고 이거도 우리가 상대해보지 못한 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인해 전술 이런 건가 싶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슈가 끊이질 않아. 그러니까 김현지를 최민희가 묻고 최민희를 또 뭐 장경태가 나중에 묻고 장경태를 조준웅이 묻고 이거 뭐야? 우리가 뭐 하나 집중해서 공격하고 시위하려 그러면 이슈가 없어져 버려. 뭐야 이거 좀 적당히 해. 어? 우리 보수 정권 때 그러지 않았잖아. 얘네들이 오직 할 게 없었으면 바이든 날리면 이거 조작해가지고 몇 달을 우려먹었잖아. 대파 들고 난리 쳤는데 지금 쌀이랑 막 물같이 쏟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쌀가마니 들기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신하님 역시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막 옷 좋아하고 패션 좋아하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명 정도는 이런 인간이 정치권에 있어야 그렇지. 이렇게 남들 그렇지. 못 해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보수 유튜버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정치구가 이런 거 없었으면 네. 나랑 정치구랑 뭐 아니 제가 뭐야? 몰라 시계가 있나 봐. 이런 답답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여러분. 나쁜지도 몰랐을 거야. 네, 여러분, 아무튼 아는 게 힘이야 진짜. 저 같은 별정도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다라는 생색을 오늘 좀 내고 싶고요. 아무튼 이제 전제수부터 시작해서 드루킹으로 국민의힘 잡으려다가 민주당 김경수 날라갔죠. 쟤들 민주당이 막 패미로 막 엄청 막 정치몰이 하다가 장경태 날라가고 막 그렇지. 안희정 오거돈 막 방어순 다 날라가죠. 통일교로 국힘 잡으려다가 전재수 날려가고 민주당이 이제 센터 까야 돼요. 그럼. 당원명부. 자승자박이다 전부 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